4명의 학생 ABCD가 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 함께 영화관에 갔다. 그림과 같이 가 구역에는 1열에 2개의 좌석이 남아있고 나 구역에는 1열에 1개와 2열에 2개의 좌석이 남아있었다. 4명의 학생 모두가 남아있는 5개의 좌석 중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로 하였다. 학생 A와 B가 서로 같은 구역의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학생 C가 배정받은 좌석의 열 번호가 학생 D가 배정받은 좌석의 열 번호보다 작을 경우의 수는. 그래서 A와 B가 같은 구역에서 영화를 보고 C가 D보다는 이제 앞열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C가 D보다 앞열에 배정이 되려면 C가 1열에 반드시 배정이 돼야 되고 D는 반드시 2열에 배정이 돼야겠죠. 1열과 2열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C는 1열이기 때문에 가 구역일 수도 있고 나 구역일 수도 있지만 D는 2열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러니까 D가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기 때문에 D 때문에 일단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정답은 짝수 중에 있겠죠. D가 앉았다고 가정하고, 그럼 C가 이제 가구역에 앉을지 나구역에 앉을지 정해주면 C가 가구역에 앉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두 가지가 되고 A, B가 같은 구역에 앉아야 되는데 C가 가구역에 앉게 되면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A, B는 이제 나에 앉게 됩니다. 나에는 빈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가나가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어서 2팩토리얼이 되고, 다시 더하기 C가 나구역에 앉게 되면 무조건 여기 앉아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그리고 A와 B는 가구역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는데 두 명이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이 되게 되면 4 더하기 2, 6, 6, 22, 12가지. 총 12가지. 정답은 3번이 돼야겠죠. 자, 7번 다음 다항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할 때 r3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 식은 이걸 나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rx는 1차식이 돼서 ax 더하기 b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되는 거 보고 b를 다시 a로 바꾸고 그 다음 다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야 되는데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때 이 왼쪽 항이 약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2x 더하기 5기 때문에. 그럼 2x 더하기 5가 x 더하기 1이 나오게끔 묶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2x 플러스 1에 더하기 3 이런 꼴로 묶어내서 전개해서 약분해서 정리해야죠.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은 2x-5가 너무 여러 번 나왔죠. 안 그래도 식이 복잡한데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2x 더하기 5를 치환해서 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2x 더하기 5를 t로 치환하게 되면 5 이항하고 2로 나눴을 때 x는 t-5를 2로 나눈 2분의 t-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 식은 그냥 간단하게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12t 마이너스 8이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x가 2분의 t-5니까 1을 더해서 2분의 t-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qx가 되고, rx에서 ax 더하기 b였는데 x가 2분의 t-5였기 때문에 x 대신에 2분의 t-5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복잡하긴 하지만 어차피 나머 정리는 이 목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0을 만들어야 되고 t에 이제 3을 대입하면 되죠. 그 t에 3을 대입해 보면 333, 27, 339, 9, 54 더하기 36 마이너스 8이 되고, 3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더해주면 63이 되겠죠. 더하면 50, 63. 여기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62. 그래서 1이 됩니다. 1.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B는 1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B는 1 더하기 A. B 대신에 1 더하기 A로 바꿔 적고, 자, 여기서 이제 A와 A 묶어서 더해서 정리할 수가 있죠. 이 식은 그대로 쓰고,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을 더해서 2분의 t 빼기 3이 됩니다. 다음 1을 왼쪽으로 이항할 수 있겠죠.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t 세제곱 6t 제곱 12t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이 왼쪽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1이 나왔기 때문에 1을 빼버리면 0이 돼서 t-3을 인수로 갖고 있겠죠. 인수분해 보면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t-3을 모두 공통으로 인수로 갖고 있죠. 그래서 t-3을 약분해 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3이 되고 하나 약분됐기 때문에 분문사죠. 4분의 t 빼기 3이 되면서 몫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도 이제 t 빼기 3이 약분됐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제 2분의 a가 됩니다. 다시 양변에 3을 대입해야겠죠. 3을 대입하면 이 목 부분이 없어지면서 3을 대입하면 제곱했을 때 9, 9 빼기 9, 3. 2분의 a가 3이 되고 2분의 a가 3이니까 a가 6이 됩니다. 그럼 a가 6이면 b는 7이겠죠. a가 6, b가 7, 나머지는 6x 더하기 7이 되죠. 이때 R3, 3을 대입하면 6, 3, 18 더하기 7, 25.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8번. 다음의 수식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봤더니 x 4제곱, x제곱 이렇게 짝수차항만 있는 복 2차식이죠. 복 2차식이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보면 x제곱 빼기 4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이 되면서 이 뒤에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앞에는 다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3차식이죠. 3차식이고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개수가 3이 있기 때문에 3분의 4, 3분의 4의 약수를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3분의 1 넣어보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보고 그다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분수다 보니까 대입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인수가 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쪽 식을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를 보는 게 낫겠죠. 전개해보면 3x 세제곱 맞고 이렇게 곱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맞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그럼 플러스 4x 플러스 4 되는 거 맞으니까 니은 맞겠죠. 디귿은 x 4제곱 x제곱이 없는데 x제곱이 있었다면 복 2차식이 될 테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 4제곱과 4 사이에 4x제곱을 써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다시 빼주면 합차 공식이 되겠죠. 3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식은 2x의 제곱이 되면서 제곱이 돼서 합차 공식이 되면서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이제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러면 디귿은 틀렸죠. 요 뒤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자, 9번 다항식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a고 또 다음 식을 나눈 나머지가 4x일 때 세제곱의 값은 자, 나머지 정리고 나머지 물어봤으니까 식을 한번 써보면 자,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써놓고
목도 모르니까 목도 QX, 나머지는 X 더하기 A가 됩니다. 다음에 X 더하기 B, FX를 나눈 나머지가 4X인데 요 식은 FX를 지금 알고 있죠. 지금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FX에 X 더하기 B를 곱해서 써보면 X 더하기 B, FX. 그럼 X 더하기 B를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도 곱해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그럼 나누면 여기는 이제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지게 되고 요 뒤에 식이 이제 2차 식이 되는데, 이 2차 식이 이걸로 나누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게 되고,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4x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같다는 얘기죠. 그럼 전개했을 때 x제곱 a 더하기 bx 더하기 ab가 되고, 이 식은 x제곱 5x 더하기 3이 돼서 a 더하기 b는 5가 되고 ab는 이제 3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제곱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이 값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세제곱 공식 이용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자, 5의 세제곱 125가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5, 9, 5, 45 빼게 되면 80. 정답은 4번이겠죠. 네, 12번 그림과 같이 원주를 8등분한 8개의 점이 있다. 8개 점 중에서 3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 8개 점 중에 어떻게 골라도 일직선 상에서 3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8개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때 이 3점을 선택할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삼각형 ABC나 삼각형 BAC나 삼각형 CBA나 같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8개의 점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조합을 이용해서 8C3, 8C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기 때문에 8, 7에 56, 56까지가 됩니다. 두 번째, 8개 점 중에 직각삼각형의 개수. 자,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원의 지름에서 나간 이 원주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 지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왼쪽으로 3개, 다시 오른쪽으로 3개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죠. 공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름당 왼쪽 점 3개, 오른쪽 점 3개,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지름이 하나, 둘, 셋, 4개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겹치니까. 지름이 4개, 4개당 6개씩. 6, 4, 24, 24개가 되죠. 8개 점 중에서 택할 수 있는 이등분 삼각형. 자, 이등분 삼각형도 두 변의 길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개, 다시 밑으로 2개, 밑으로 다시 3개. 그럼 이 점에서 꼭지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당 이등분 삼각형이 3개씩 나오죠. 이쪽 점도 3개, 이쪽 점도 3개. 그럼 점이 8개니까 38, 38에 24, 24개가 나옵니다. 이때 ABC를 모두 더하면 56 더하기 24, 80, 80 더하기 24, 104. 정답은 1번이 돼야죠. x의 30제곱을 x-5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알려고 할 때 qx 개수의 총합과 r의 차는, 자, 이 문제도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x의 30제곱을 x-5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는 r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나머지가 r인데 5를 대입하면 나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5를 대입하면 0이 되고
나머지 r은 5의 30제곱이 됩니다. 나머지 r은 이제 5의 30제곱. x의 30제곱은 x-5가 되고 qx가 되고 나머지 r은 이제 5의 30제곱이 되죠. 나머지는 찾았고 qx 개수의 총합. 자, qx는 몫인데 이 몫의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은 x에 1을 대입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식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개수가 지금 1, 마이너스 5, 상수항 3인데 얘네들을 모두 더하려면 x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5 더하기 3.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을 알 수 있죠. 물어본 게 qx의 개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q1과 같은 거죠. q1. 자, 그럼 1을 대입해보면 1이 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q1이 되고 5의 30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항에서 4 q1은 5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q1은 4로 나눠서 4분의 1 5의 30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수의 총합이고 이것과 나머지 r의 차는 그래서 이렇게 차 물어보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큰 게 얘가 크죠.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5의 30제곱에서 4분의 1 5의 30제곱 빼게 되면 4분의 3 5의 30제곱이 되고 뺐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1 이렇게 써 있는 거 정답은 1번이겠죠. 14번 29의 세제곱 더하기 511을 37로 나눈 몫은. 자, 이 문제도 이제 나머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식을 써보면 29의 세제곱 더하기 512는 37 곱하기 이제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제 rx가 되죠. 자, 그럼 나머 정리는 아까 14번처럼 이렇게 식이 써줘야겠죠. x-5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그래서 x에 5를 대입하게 되면 이 몫이 없어지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게 나머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14번은 나머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몫을 물어봤습니다. 몫을 물어봤고 또 x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좀 이상한데 이게 한 번에 37이 29 더하기 8이라는 걸 알아내면 바로 인수분해해서 되지만 이게 학생들은 잘 안 볼 수가 있죠.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37을 x로 바꿉니다. 그래서 37이 x가 되고 qx가 되고 rx가 되겠죠. 그럼 29는 x에서 8을 빼야죠. 이렇게. 그 다음 512가 37로 표현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37은 홀수고 게다가 소수죠. 근데 512는 2의 9제곱입니다. 그러면 8의 세제곱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x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이 돼서 나머지가 0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해서 x로 나눠주면 몫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세제곱 공식 전개할 때 자, 앞에 거 3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그래서 8 x 제곱이 되고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64x 다시 뒤에 거 3번 마이너스 8 세제곱 플러스 8 세제곱 없어지고 이 값이 x qx랑 같죠. 다시 x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 곱해서 192가 됩니다. 이게 qx. x는 원래 37이었기 때문에 x에다 37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37을 제곱해서 빼서 계산하지 말고 x로 묶어주면 x 빼기 24가 되면서 x가 37이니까 37 곱하기 13이 되죠. 73, 21, 111, 37
481이 되고 481 더하기 192는 500, 600, 673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데 중간에 여기서 바로 512가 2의 9제곱 다시 8의 3제곱 이렇게 보였다면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도 되죠. 바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30이 나오도록 하면 되니까 29의 세제곱 더하기 8의 세제곱은 29 더하기 8 이러면 37이 되고 곱셈 공식으로 29의 제곱 마이너스 29 곱하기 8 더하기 64 이렇게 해도 15번 다음은 한 학생과 챗봇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학생 챗봇 응답하라 나랑 놀자. 챗봇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각항의 개수가 정수인 2차 다항식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다항식과 이때 그 2차식과 다항식을 곱한 다항식을 px라고 할 때 다항식 px에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그럼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15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다항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생각한 2차식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차식은 아마도 x제곱으로 시작할 테고 뒤의 식은 이제 ax 더하기 b로 놓을 수가 있겠죠. 제시된 5개의 1차식 중 다항식 px에 서로 다른 인수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그랬더니 1개. 그럼 px식은 이 1차식 5개 중에서 인수를 반드시 하나만 딱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px식을 써보면 px가 2차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주어진 6차식 이 될 테고 챗봇이 혹시 생각한 2차식이 이거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x도 다항식 px의 인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x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포함된 걸 얘기했으니까 x는 인수가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아닌 2차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이제 a와 b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가르쳐 준 것 중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차항 개수 1인 걸 찾았고 그 다음에 홀수차항 px의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15였죠. 자, 그러면 이 px라는 식을 전개를 했을 텐데 전개를 했을 때 처음에 최고차항이 8제곱 8차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차항이 나올 테고 맨 마지막에 상수항이 나왔겠죠. 그럼 이 식에 1을 대입해서 p1 그러면 총 개수의 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 p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홀수차항이기 때문에 홀수차항은 이 둘을 빼야죠. 이 둘을 빼면 이 8차항은 없어질 테고 7차항은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2로 나눠줘야겠죠. 자,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1 대입하면 1, 5, 6인데 마이너스 6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럼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 분배법칙 통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에서 이걸 빼야죠. 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1을 분배법칙해서 21 마이너스 21a 플러스 21b가 되고 그리고 2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30이 돼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4a b는 플러스 18b
되고 숫자는 18 이항하면 마이너스 18이 돼서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전부 6의 배수니까 6으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4a 마이너스 3b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1창 x-2, x-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5개 중에서 인수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인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수 찾아볼 텐데 이 뒤의 식에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이 뒤의 식에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그 숫자를 대입하면 이 6제곱이 너무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6제곱 4, 4, 4, 64 8, 5, 40 되겠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안되죠. 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8, 5, 40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돼도 여긴 0인데 0이 되지 않죠.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은 아까 넣어봤고 그래서 1 넣었을 때는 이렇게 나왔었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1 그래서 뒤의 식에서는 이 인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인수가 어디서 나야 되냐면 요 앞의 식에서 나와야죠. 앞의 식에서 나오는데 물론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4 더하기 2a 더하기 b 해서 이 식과 연립해서 a, b를 찾아도 됩니다.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a, b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방정식으로 정수 a, b를 그냥 찾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2면 b가 0이죠. a가 2면 b가 0. 그럼 a가 2면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되는데 x 플러스 2 인수로 갖는 거 맞고 x가 나오는데 아까 문제 풀 때 x도 다항식 px의 인수가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식은 x가 포함되어 있는 식일 테고 x 플러스 2가 바로 되는 거죠. 다시 또 다른 정수 찾아보면 a가 3일 때 a가 3이 되면 12이기 때문에 8이 되려면 분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a가 이제 4가 됐을 때는 4, 4, 16에서 8을 빼야 되는데 이것도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a가 5가 됐을 때 5가 됐으면 20이기 때문에 b가 4면 성립합니다. 그 b가 4가 되면 식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되는데 x 플러스 1은 인수 갖는 게 맞고 x 플러스 4는 없기 때문에 이 식도 성립하는 거 맞죠? 성립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고 2일 때 0일 때 성립했고 그 다음 5일 때 4일 때 성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a가 8이고 b가 8이어야겠죠. a가 8, 8, 4, 32 빼기 8, 3, 24 그럼 8 되는 거 맞으니까 근데 a가 8이고 b가 8이면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8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은 a가 11 b가 이제 12가 돼야겠죠. 밑에도 성립하지 않죠. 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12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가 더 커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그럼 이제 이 반대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반대쪽은 3씩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때 그럼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인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성립하지 않고 다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8일 때 이것도 성립하지 않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니은이 되고 기억에 들어갈 다항식이 fx, 이 식이 fx 니은에 들어갈 다항식이 gx, 이 식이 gx 그래서 f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대입하면 0 되죠. 0이 되고 g에 2 대입하면 2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6 3, 6, 18, 0 더하기 18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할 때 다음의 값은, 저것도 많이 본 꼴인데 x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한 꼴이죠. 자, 근데 물어본 게 60, 33, 17, 9 개수가 이렇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1이나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눈치껏 65와 33, 17과 9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에서 1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의 거듭제곱보다 1 큰 거. 자,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고 2의 거듭제곱과 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x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해서 4, 마이너스 4 더하면 0이 되고 3의 세제곱 되겠죠. 3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전개해보면 64, A6 마이너스 2 때문에 마이너스 32 A5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가 돼서 16A4, 그 다음 마이너스 2 A1 더하기 A0 이렇게 되겠죠. 64, 32, 16. 근데 65, 33, 17. 그래서 1을 대입하는데 이번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3. 그럼 더하면 2가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되고 A6 마이너스 A5 플러스 A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해보면 3의 세제곱 27 더하기 2의 세제곱 8이 되고 65 A6 빼기 33 A5 더하기 17 A4 마이너스 3 A1 더하기 2 A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35가 됩니다. 35. 근데 문제랑 조금 다르죠. 어디가 다르냐면 마이너스 3 A1까지는 똑같은데 A0이죠. 그냥 A0. 여기는 2A0이기 때문에 양변에 A0을 한번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A0은 X에 0을 대입하면 되죠. X에 0 대입하면 0, 0,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27이 0 대입하면 모두 0이 되고 A0이 되죠. 여기서 A0을 빼야 되기 때문에 A0, 27을 빼게 되면 정답은 8이 되는 거죠. 5번. 17번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 ABCD는 크기 순서대로고 나 제곱해서 더했을 때 249가 되고 ABCD 중 4의 배수는 오직 하나다. 그럼 4의 배수가 한 개가 있는데 누가 4의 배수인지 모르지만 4의 배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4의 배수를 4K로 놓고 나머지는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의 배수가 아닌 4K 플러스 1 또는 4K 플러스 2 또는 4K 플러스 3 여기에서 나오겠죠. 근데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249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보면 16K 제곱이 되고, 제곱해보면 16K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1이 되고, 제곱해보면 16K 제곱 16K 더하기 4가 되고, 또 제곱해보면 16K 제곱 더하기 24K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16K 제곱, 이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4의 배수가 되고, 얘는 4의 배수가 아니었지만 제곱했더니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얘는 4의 배수가 되는데 1이 남고, 여기도 9를 8과 1로 나눴으면 4로 나눴을 때 4의 배수가 되면서 1이 남죠. 1이 남고 1이 남고, 근데 249를 4로 나눠보면 6, 4, 24, 2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남죠. 그럼 나머지가 1이 남았는데 4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반드시 하나가 있고 나머지에서 1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1이 나오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3번 나오면 안 되죠. 3번 나오면 나머지가 3이니까 나머지 1인데, 그러니까 ABCD 네 수 중에 하나는 얘고 두 개는 얘죠.
얘가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둘 중에 하나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제곱해서 더했을 때 4로 나눠서 나머지는 1이 남는 거겠죠. 그래서 ABCD 중 하나가 4의 배수, 두 개는 4의 배수보다 2가 큰 짝수. 그러니까 일명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죠. 그게 두 개가 나오고 홀수 중에서 하나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직접 찾아봐야겠죠. 그럼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나갈 텐데 16의 제곱이 256이기 때문에 249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12가 됐을 때는 제곱했을 때 144가 되기 때문에 144를 빼보면 105가 나와야죠. 105. 나머지 세 숫자 중에서 이제 105가 나오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는 2, 6, 10, 14 이렇게 되는데 지금 또 합이 105이기 때문에 14는 안 되겠죠. 자, 105 중에 이 짝수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제곱해서 105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14의 제곱은 196이 되기 때문에 105보다 크기 때문에 14는 안 되고 2와 10, 10과 2, 10을 제곱하면 100이고 1을 제곱하면 4이기 때문에 104 되고 홀수 중에 하나 와야죠. 1. 그러면 12, 10, 2, 1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가 성립했고 그 다음 4의 배수가 8일 때 4의 배수 8이 되면 제곱했을 때 64가 되고 249가 되려면 64를 뺐을 때 이제 185가 돼야 됩니다. 185. 185도 이제 일일이 찾아보는데 짝수 중에서 두 개가 나야 되는데 14의 제곱은 196이기 때문에 이제 2, 6, 10 중에 찾아봐야겠죠. 그럼 10이 되고 6이 되면 136 빼게 되면 49가 남기 때문에 홀수 하나 7이 오면 딱 성립하죠. 또는 이 중에서 10이 오고 2가 오면 그럼 104가 되기 때문에 뺐을 때 81이면 홀수 9가 오면 딱 성립합니다. 그래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립하죠. 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였을 때 4, 4, 16이 되고 합이 249가 되려면 이제 233이 돼야 되고 233은 14의 제곱은 196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14가 오고 그럼 196을 빼게 되면 37이 되죠. 37이 되면 이 중에서 6이 와야겠죠. 6이 오고 1이 오면 딱 성립합니다. 14가 왔을 때 이제 다른 경우는 없을 것 같고 10이 왔다. 그럼 10이 오면 100이 되기 때문에 이제 133이 돼야 되고 133이니까 뭐 6이 온다. 6이 오면 36인데 뺐을 때 97. 제곱해서 97 되는 홀수는 없죠. 더 내려가도 안 되고 104 빼면 129인데 129도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성립하는 거는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보기를 봤더니 1, 2, 3, 4, 5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는 직접 일일이 찾아서 세는 문제였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문자를 작성한다. 가 동전을 처음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동그라미, 뒷면이 나오면 색칠된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자, 두 번째부터 앞면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뒷면이 나왔는데 바로 이전의 결과가 앞면이면 빈 동그라미, 뒷면이면 색칠된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동전을 4번 던져 앞면, 뒷면, 뒷면, 앞면이 나오면 동그라미, 앞면 다음에 뒷면이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 뒷면, 뒷면이니까 색칠된 동그라미, 앞면이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면인데 앞면, 뒷면 이러면은 앞에 걸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뒷면이면 그냥 색칠, 앞면이면 무조건, 앞면은 무조건 동그라미, 앞면, 뒷면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앞면, 뒷면이면 흰 동그라미. 이때 동전을 5번 던져 작성되는 문자열이 표시된 흰 동그라미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 그럼 홀수이기 때문에 5번 던져서 홀수인 거는 1 또는 3 또는 이제 5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해했으니까 이제 1개 또는 3개 또는 5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한 개 나오는 경우부터. 한 개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면을 이제 H로 하겠습니다.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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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 동그라미인데 얘도 동그라미죠.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만 나오려면 앞면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죠. 자, 그래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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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지만 동그라미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중간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앞면 나온 것도 동그라미, 뒷면 나온 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흰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거는 이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앞면이 세 개 나오는 경우 앞면, 앞면 그리고 뒷면이 나와도 이것도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DD 이렇게 되면 되죠. 세 개 되죠. 또 순서를 바꿔서 H 세 번째가 T가 아니라 두 번째 T.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고 DD 앞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3개 나오죠. 흰 동그라미 3개. 또는 맨 앞에 뒷면 그리고 앞면 이렇게 돼도 되죠. 그래도 흰 동그라미 3개 나옵니다. 또 DD 앞 D 이렇게 나와도 동그라미 3개 되는 거 맞죠? 또 DD 앞 D 앞 이렇게 나와도 흰 동그라미 3개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또 D 앞 DD 앞 이렇게 돼도 되죠. 이것도 흰 동그라미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T H TT 이렇게 돼도 되죠. 앞 얘도 동그라미. 그 다음 더 이상 되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7가지. 그 다음 5개 모두 흰 동그라미 나오는 경우 그럼 모두 앞이면 되겠죠. 모두 앞 또는 T가 하나 섞여 있는데 맨 앞에만 안 오면 됩니다. HT 또는 HT 이렇게 T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 HT 이렇게. 또 T가 2개 나오는데 T 2개가 연달아서만 안 나오면 되겠죠. 처음에 H가 나오고 그다음에 T 나오고 HTH 이렇게. 또는 HT 또는 HT 이렇게. 그래서 HT 연결되고 HT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8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총 다 더했을 때 16가지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소송 1번 다음은 한 교사의 수업 상황의 일부이다. 학습 목표 순열과 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이 성립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공식 NCR과 NC N-R이 성립함을 다음과 같이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NC N-R을 N팩 나누기 N-R팩 또 N 빼기 N-R팩 해서 정리한 거죠. 정리했더니 성립하고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단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서로 단 N개에서 남아있는 N-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랑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밑에 이제 모든 별 가져가 있는데 이제 박스 가는 수식만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가를 수식만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1번 보면 가에 들어갈 내용을 수식만을 이용하여 작성하여라. 그래서 NPR은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인데 NPR은 N-1PR은
n-1팩을 n-1 마이너스 r팩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n-1팩이 되고 n-1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자 r 곱하기 n-1p r-1은 n-1팩을 둘이 빼서 n-r팩으로 나눈 거겠죠. 자, 그럼 분모가 n-r팩, n-r, -1팩 얘보다 1이 작기 때문에 이게 분모 문제에 똑같이 n-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여기 9팩이 있고 여기 10팩이 있는 건데 9가 10보다 1 작은 거죠. n-r보다 1 작은 거죠. 그럼 여기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원래 9, 8, 7, 6, 5, 4, 3, 1 곱한 건데 10까지 곱해서 19, 8, 7, 6, 5, 4, 3, 1 곱하면 10팩 뜨는 거 맞죠? 그래서 n-를 곱해주면 분모가 n-r팩이 됩니다. 그 분자는 n-r 곱하기 이제 n-1팩이 되고 더하기 분모가 이제 n-r팩 분의 r 곱하기 n-1팩이 되는 거죠. 분모가 n-r팩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n-r팩 분의 자, n을 분배법칙하면 n 곱하기 n-1팩이죠. n 곱하기 n-1팩이 되고 마이너스 r 곱하기 n-1팩 그 마이너스 r 플러스 r n-1팩 더하면 없어지죠. 또 n 곱하기 n-1팩 n-1팩에 n을 곱해주면 n팩이 됩니다. n-r팩이 되고 이때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죠. 똑같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자, 이거 2번이겠죠. 2번 나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여라. 자, 나에 들어갈 내용은 정말 흥미롭구나.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당 식의 성립함을 설명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왼쪽에 이거 보면서 풀면 되겠죠. 자, NCR이 NC n-r과 같음을 설명할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남아있는 n-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동일함으로 성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쓸 때도 똑같이 자,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P 순열의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n-1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와 서로 다른 n-1개에서 r-1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r가지 경우의 수의 합과 일치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npr은 썼고 n-1pr은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와 서로 다른 n-1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와 서로 다른 n-1개 중에서 r-1개를 택하는 r가지 방법의 순열의 합과 일치한다. 2번 다항식 다음이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라. 자, 이거는 조립제법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유형이죠. 왜냐면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다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몫과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제법 이용해서 개수가 1, 4, 5, 2고 x 플러스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처음엔 내려쓰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면 처음에 0이 나옵니다. 이 0이 C였던 거죠. 이 0은 C. 나머지 한 번 더 해보면 처음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면 또 0이 나옵니다. 이 0은 이제 B인 거죠.
B 두 번째 나머지.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해서 처음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해주면 1이 되죠. 1. 그래서 A가 1이 되고 요 1은 여기 계수 1인 거죠. 따라서 차례대로 ABC는 A가 1, B는 0, C는 0이 됩니다. 1번의 결과를 바탕으로 1000 곱하기 F 마이너스 1.1. 지금 fx는 어떻게 나왔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고 a가 1이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이 뒤엔 다 0이죠. b랑 c랑 0이기 때문에 0, 0. 이때 마이너스 1.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1. 그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0.1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0.1의 제곱이 돼서 앞에는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0.001이 되고 이 뒤에는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0.01 이렇게 되겠죠. 다시 1000을 곱하면 1000 곱하면은 소수점이 다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1000 곱하면은 소수점 3개 움직이기 때문에 10이 돼서 더하면 9. 정답은 9가 돼야겠죠.